오늘 새벽에 이제 신문을 보면서 제가 좀 느끼는 것이 있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지금 새벽 5시가 넘은 시간인데 아침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부모가 월세를 살면 자녀도 월세를 산다. 이 퍼센테이지가 이제 39%의 그 조사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부모가 월세를 살면 자녀도 월세를 산다. 이 참 무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오래전부터 제 영상을 시청하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 저에 대한 상황들 그리고 제가 인생을 살아온 그러한 과정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비닐하우스에서 오랜 기간 살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비닐하우스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내 집이라고 하는 꿈을 항상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내 집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내 집을 굉장히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친목계라고 하죠. 친목계. 이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친목계를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그리고 아버님 친구분들, 그 뭐 형들, 그런 분들하고 친목계를 하셨을 때 그 아시는 형님께서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지금 기억을 해보면 한 17평, 18평, 방 하나 정도 있는 방과 이제 거실이 있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그런 5층짜리 이제 재건축이 되기 전에 그런 주공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그 아파트를 갔다 오실 때면 어머니가 항상 그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어머니도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어머니도 이제 아파트에 당첨이 청약 신청을 해서 되면서 아파트에 살게 되셨죠. 그리고 지금도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는 늘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어떤 거를 말씀을 하셨냐면 집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을 때도 그 아파트의 분양가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아파트라고 하는 그런 내 집 마련의 꿈을 꿨었고, 그리고 그 아파트를 살고 싶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다고 해도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셨죠. 그런 모습들을 저는 이제 계속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제가 몸으로 느꼈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종잣돈을 모으고 정말 근검절약, 지금도 근검절약을 하십니다. 근검절약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인생에 대한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나왔었고, 제가 20살, 30살이 되면서 그런 종잣돈을 모으고 재테크에 대한 마인드를 스스로 정립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간절히 그렇게 내 집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집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집이라고 하는 소중함,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꿨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 어린 동생도 30살 초반, 이제 31살이지만 젊은 나이에 내 집 마련을 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39%가 부모가 월세를 살면 자녀도 월세를 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부모는 아마 월세를 살면서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 그리고 월세를 살면서 집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녀에게 심어줬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도 월세를 살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폭락론을 외치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면서 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그걸 만족하면서 살면 괜찮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월세를 살고 전세를 살면서 그 삶을 만족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본인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월세를 살면서 나는 괜찮아,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세를 살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해 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2억짜리 집, 3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6억이 됐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의 가격이. 물론 비정상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만큼 주택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 이런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쩌면 시대의 흐름에 당연한 이치라고도 보여져요. 하지만은 월세를 살았던 사람, 전세를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많이 오른 전세 가격 때문에 더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보고 자녀한테 이렇게 이동된다는 거예요. 뭐가? 부의 축척이, 부에 대한 것들이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20년 동안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하고 부동산에 대한 그런 시행 사업이나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부동산의 마인드가 제 스스로 정립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는 책들은 부동산에 관한 부에 대한 책들, 그리고 근검 절약에 대한 소비 지출에 대한 책들, 그리고 내 스스로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자기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책들,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내 스스로가 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을 내 자녀들한테, 내 아이들한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대로 습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인드라든가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내 아이한테 많은 것을 전달해 주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모가 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녀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통계의 수치들을 보면서, 좀 경제신문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 역시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책을 하나 본다면, 제가 읽은 책입니다. 뭐 이 책 저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 배당주의에 대한 책인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무 그림이에요. 나무 그림. 이 나무 그림인데, 이 나무 그림을 보시면 나무에서 돈이 열리는 그림이에요. 돈이 열리는 그림. 이 책을 저는 이제 오래전에 읽었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미국 주식을 다시금 투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량주라든가 그 배당금이 높은 주식들을 제가 투자를 하면서 이 책을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재에 이 책을 올려놨었어요. 근데 제 큰딸, 우리 큰딸이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에 있는 이 나무에서 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책을 읽는데도, 제가 이 책을 뭐 한 2번 정도 읽었는데, 저는 그냥 이 책의 제목하고 그냥 책만 읽었을 뿐이지 이 그림을 그렇게 뭐 심도 있게 깊이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 딸이 이 그림을, 돈이 열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이 나무에서 지금 돈이 열린다고. 이 나무에서 돈이 열리는데 이거는 무슨 나무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나무에서 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8살 딸 아이한테, 8살 딸 아이한테 올 초였던 것 같으니까 8살 딸 아이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파이프 라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렇게 돈이 열리는 나무처럼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 부분에서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아빠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돈이 열리는 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나한테 들어온다 라고 내가 큰딸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만 뭐라고 저한테 하냐면은, 그러면 아빠가 일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돈이 열리는 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돈이 열리는 나무를 자기한테 달라는 겁니다. 우리 큰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현재 월요일마다 2,000원씩 아내한테 용돈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0원의 용돈을 받으면 제 큰딸이 과자도 사 먹고 또는 연필도 사고 필요한 학용품도 사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는 개념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제가 돈이 열리는 이 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제 큰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본인도
엄마한테 용돈을 받지 않고 이 돈이 열리는 나무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딸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열리는 이 나무를 네가 가질 수가 없다. 이 돈이 열리는 나무를 갖기 위해서는 이제 초등학교가 지나고 학교 과정을 잘 마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했을 때 이 돈이 열리는 나무를 너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네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 돈이 열리는 나무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침에 엄마가 깨울 때 잘 일어나고 식사도 주기적으로 열심히 잘 먹어서 열심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이렇게 돈이 열리는 나무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 그리고 돈이 열리는 나무를 아빠가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 큰딸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엄마가 깨운 대로 밥도 잘 먹고 엄마 말을 잘 들어서 자기도 이 나무를 갖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것만 봤을 때도 내가 보고 있는 책의 이 표지를 보면서도 우리 아이가 부모인 저한테 무언가를 배우고 있거나 늘상 배우고 있거나 하는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있는 이 경제신문 기사를 보면서 부모가 월세 살면 자녀도 월세 산다 라는 내용을 이제 좀 자세히 다루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자녀한테 미치는 것이 많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현재 주택이 없거나 무주택자분들, 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많이 두렵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은 언제나 열려 있고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종잣돈을 모으고 또 향후에 있을 그런 주택 공급 물량들에 집중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삶의 안정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앞으로 자가를 보유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월세 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전세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전세를 살고 임차인으로 있는 것이지, 월세를 살고 임차인으로 있는 것이지, 내 향후 미래에도 임차인이라는 법은 없으니까 향후에는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내 자녀들한테도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고 삶의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제 자녀들이 올바르게 커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